또 오늘 무엇보다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사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고 뭐 대한민국보다는 사실은 국외에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시죠. 예, 정봉채 작가, 큰 박수. 예, 제가 전체 마이크를 넘기려고 생각했는데 좀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질문을 제가 던지고 선생님께서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는 좀 재미난 형식으로 진행해 볼까 하고요. 제 입구에서 보셨지만 오늘 사실 주된 그 토크 콘서트는 우리 여기 프론트에 계신 선생님들의 질문입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이 토크 콘서트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귀한 시간, 정봉채와의 대화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거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좀 준비를 해서 손을 드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제가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예, 일단 뭐 조금 두껍긴 한 것 같습니다만은 참 여쭙고 싶었던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사진가 정봉채에게 사진은 무엇인가? 정봉채가 생각하는 사진 세계는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선생님. 네. 대답하기 전에 이 자리에 지금 뭐 굉장히 귀한 분들 아까 소개도 하고 했는데 제 선배님이신 우리 최경현 선생님을 소개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최경현 선생님 좀 일어나시죠. 네. 워낙 우리 구 교수님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아마 빠뜨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 지금 부산에 좀 특별한 사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국제사진제에서 그 부산 작가 초대전을 하고 있는 이 사타라는 작가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고 싶어요. 예. 가서 보시면 좀 특별한 사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세계가 주목한 사진가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이 아마 나중에 언젠가 참 영광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작가니까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금방 정봉채의 사진은 무엇인가? 저에게 사진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아마도 뭐 좋아하는 것 중에서 저는 학교 선생을 조금 하다가 이 사진의 길로 들었었는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좋아하는 거를 적어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근데 그 좋아하는 것들을 적은 리스트를 제가 몇 년 동안 적었느냐 하면 10년을 적었어요. 그런데 1위부터 10위까지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사진보다도 자연이었어요. 사진이 아니고. 그래서 자연이었는데 이 자연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연 안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진을 찍게 된 거예요. 원래 물론 사진을 찍고 했지만 나는 사진을 잘 못 찍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대학교 때 잠깐 사진 서클을 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사진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사진과가 없어가지고 사진을 사진과 간다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러다가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진기를 버리지 않고 계속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은 이제 그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진을 찍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조금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나에게 이 사진은
자연을 좋아하다가 보니까 그냥 따라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 정몽채 작가께서는 우포에 이사를 해서 사진 작업을 하신 지가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우포만 작업하신 지가 3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을 사진 작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요. 왜 우포인가? 왜 우포인가? 왜 우포에서 그렇게 우포에서 무엇을 찾았기에, 무엇을 찾고 싶기에 스스로 늪이 되어서 사진가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우포는 정몽채 선생님한테 어떤 것입니까? 예. 근데 먼저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제 행복한 자리인데요. 이제 저는 그 수행적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적 사진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수행적 사진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데 외국에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수행적 사진이라는 거는 저는 수행자입니다. 수행자. 수행을 하는 사람.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처럼 그냥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나오는 시간 외에 또 전시하는 시간 외에 계속 사진만 찍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으면 하루에 얼마나 찍겠습니까? 8,000카트도 찍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이제 우포만 계속 찍는 게 20년 이상을 찍었는데, 그것이 하루에 그러면 8,000쌍씩 뭐 이렇게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찍은 시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느 날은 한 장도 안 찍습니다. 그러나 8시간 이상 우포에서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금방 얘기한 대로 수행자처럼 있는 겁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기를 통해서, 또는 우포늪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여의도에 있는 잠실운동장, 종합운동장의 4배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 걸어서 한 바퀴 돌아도 뭐 한 서너 시간 되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는데 20년 이상을 이제 저는 찍는다,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미적 실험입니다. 미적 실험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더니즘에서 나온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미적 실험을 각장 개인적인 방식으로 미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참여라는 주제 아래. 그래서 이 사회 참여는 뭘 가지고 참여하느냐 하는 것은 금방 얘기한 대로 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연이 소중하다는 걸 알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연은 우리가 지금은 환경, 기후, 위기 이런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연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예를 들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 다 뭐냐면 대상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연이라는 거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연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마치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나는 자연 속에 하나의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그거를 망각하고 마치 내가 자연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행위 자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개발이라든지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사회 참여를 통해서 내 개인적 실험, 미적 실험을 통해서 한번 순전히 저 개인적인 것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작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우포를 우포라는 작은 곳을 반복적으로 계속 20년 동안 돌고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뭐냐면 반복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세련미를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 여기에 있는 이 컵을 만드는 사람이 똑같은 종이컵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가지고 만들면 얼마나 세련된 컵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사진에서 반드시 그걸 실천하고 또 뭐냐면 사람들한테 그 세련된 모습이 뭐냐면 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자연에 좋아하는 그 모습을 저는 이제 뭐냐면 첫 번째 가지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연에 대한 인식 자체를 조금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세련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런 거는 제가 저 새가 1000마리예요. 백로가. 그런데 저 사진에서 지금 밤에 12시 반에 찍은 거예요. 밤 12시 반에 달빛으로. 근데 달빛이 구름이 있으면 저 새를 찍을 수가 없어요. 아주 명월이라야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새가 저기 우포늪 가운데서 한가운데서 자는데 저 잘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가시 연잎이 꽉 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생태적으로 가시 연잎이 완전히 차면 아침 일찍 산소가 부족한 작은 물고기들이 올라와요. 가시 연잎 사이로. 그런데 가시 연잎이 안 덮이면 산소가 부족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잡니다. 다른 데 가서 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침 일찍 그래 확 흩어지는데 그 흩어져 가지고 빨리 가서 그걸 잡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기에서 자는 겁니다. 자기 집은 따로 있어요. 나무 위에. 그런데 12시 반 정도 되면 저 새를 제가 12시 반 정도 찍었는데 지금 가서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가시연이 안 덮여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20년 만에 제가 본 장면인데 그러면 저 장면을 밤에 가서 찍으면 노출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거기 이 사진이 찍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거를 3년 동안 저 가시연이 뭐냐면 8년 주기로 다 덮어요. 제가 이 우포늪에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8년 주기로 다 덮을 때는 저는 밤마다 가서 저거를 찍는데 우포늪 한가운데는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한가운데 매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거기에서 귀신도 만나고 저는 뭐 해병대 출신은 아닌데 귀신도 만나고 귀신을 잡는 거죠. 그래서 저걸 완성시키는 것 저기 바로 반복적인 겁니다. 반복해서 만들어낸 세련미를 갖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자연은 사실은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쉽게 따라서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세련미를 통해서 약간의 차이를 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알아봐 주는 사람은 알아봐 줘서 제가 좀 행복하기도 하고 이렇죠. 그래서 저는 미적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수수께끼가 풀리는 느낌입니다. 사실 저도 쌤을 이제 개인적으로 뵌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실은 횟수로 한 25, 6년, 27년 정도 되는가 하는데 저 쌤은 사진도 배웠고요. 사실 그렇게 해서 또 사진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 전 이 말씀은 처음 들었습니다. 미적 실험을 하고 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거기엔 자연이 있다는 건데,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 그 엔젤 아담스가 떠오릅니다. 현대 사진의 아버지라 불리죠. 잘 아실 겁니다. 대부분 다. 엔젤 아담스. 요세미티에서 평생을 거기에 사진을 찍었죠. 평생을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천착에서 사진 작업을 하셨었던 현대 사진의 아버지. 아마 뭐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미 100년 전 인물이니까 아마 그분도 아마 이런 미적 실험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일 보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어쩌면 정몽채한테는 우포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하나만 또 질문 드리고
또 그 프론트에 계신 분들한테 질문의 기회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를 드릴 때 사실은 국내보다도 국외에서 좀 많이 알려진 대한민국 대표 작가시고 또 실제로 국내 작가들 중에서 해외 아트페어에서 가장 많이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판매 성과가 아마 대한민국 작가 중에서 판매 성과가 해외 아트페어에서 정몽채 작가만큼 많이 파신 분도 없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자리에는 많은 사진 애호가든가 또 프로페셔널한 사진가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외 아트페어에 참가하셨던 경험 중에서 좀 이 자리에서 들려주실 만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다면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뭐 작가가 지금 현재 이제 이 뭐 아트페어에서 판매를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이 판매를 적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해외 작가 중에서 전혀 모르는 작가,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작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면 그 작가의 작품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 최고를 찍는 사진 작가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80억 정도 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많이 알려진 작가는 뭐 그루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 40억대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작가는 1억 이상 되는 작가가 없습니다. 근데 1억 이상 되는 작가를 찍어야 뭐냐면 그 사람이 이름을 갖습니다. 그거가 무슨냐면은 1억 미만의 작가는 영 아티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무명 작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일단 1억을 찍는데 1억이 뭐냐? 뭐 개인이 사는 가격이 1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이제 모마라든지 그다음 미술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매입한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또는 이 경매, 그 크리스트 경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경매가가 갱신된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말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 반열에 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무명 작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제가 해외 페어를 이 메인 페어를 30군데를 봤습니다. 30번 참가를 했습니다. 같은 아트파리 같은 경우에는 6년 연속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연속으로 나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갔다 왔다라는 건 중요하지 별로 않습니다. 연속으로 간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작가가 판매 실적이 계속 있으면 연속으로 초대를 해줘요. 판매 실적이 없으면 초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내가 그 개인 이름을 대기는 뭐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작가가 한 번 참여하는 거는 봤습니다. 2번 참가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뭐냐면 여러 번 참가는 안 됩니다. 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탑을 찍고 있죠. 근데 저는 거기에서 똑같은 아트페어에서 6번, 7번 참가를 했다라는 거는 저는 바로 처음에 아트파리 같은 경우 갔을 때 완판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간 게 솔드아웃이 됩니다. 완전히 다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에서 굉장히 힘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 금방 얘기하는 요거는 뭐냐면 작가의 그레이드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업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작품의 가치를 뭘로 정하겠습니까? 가치 자체를 뭐냐면 작품 가격으로 가치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쁜 얘기죠. 실제로 작품이 너무 훌륭한데 그거가 작품 가격이 싸다 이러면은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회 자체가 모순 속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모순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순을 이해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품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제 저는 사실은 금방 에피소드를 얘기하라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참여를 해서 나는 서울에 있는 이 청담동에 있는 줄리아나라는 갤러리에서 전속생활을 3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속생활 3년 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고생이라고 하는 고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개고생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예 그 중국에 제가 이 상하이에 영빈관에 공산당 영빈관에서 전시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갇혀가지고 아침 새벽까지 제가 눈물 흘리고 말도 안 통하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경비들이 그냥 전부 다 경찰복 입은 공안들이 그냥 딱 유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꼼짝달 사가 없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배가 쫄쫄 고파가지고 그런 왜냐하면 제가 못쟁이로 오해받아가지고 그 못쟁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작품 거는 사람 그걸 못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 거는 사람으로 이제 조선족 작품 거는 사람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잠바 입고 뭐 허름하게 이렇게 가지고 또 좀 맨하고 뭐 이러니까 볼품 없으니까 뭐 그렇게 오해받고 그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포토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파리포토에 내가 참가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파리포토에서 제가 그날 오픈 때는 저처럼 잠바 입고 가면은 출입을 안 시켜요. 거기에는 당구장도 청바지 입으면 출입 안 시키잖아요. 파리는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그 완전히 11월 달이었는데 아주 이 잠바 입고 내 맘대로 하고 갔거든요. 청바지 입고. 그러니까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못쟁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고 늦게 다 마치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내 작품 확인하러 가봐야지. 그런 적도 있고, 아무튼 제가 제일 영광스럽게 이 아트페어는 세계 최고가 뭐냐면 스위스 바젤입니다. 근데 거기 스위스 바젤에 솔로 초대받은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300호, 그러니까 작품 이거는 지금 현재 200호도 안 되거든요. 300호짜리 작품을 석점을 팔고 9천만 원씩 한 작품당. 그래서 석점을 팔고 1억을 채울 뻔했죠. 근데 9천만 원. 그러니까 1억을 잘 안 채워줘요. 절대로. 그런데 이제 9천만 원씩 해서 작품을 석점 팔고, 그다음 100호 작품을 그래 총 6점을 팔고, 그래서 스위스 그때가 아주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좀 됐죠. 예. 해외 아트페어 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그 로망이지 않겠습니까? 다들 사진하시는 분일 텐데, 근데 뭐 참가도 어려울 텐데 그 판매가 완판했다니까 조금 샘도 납니다 사실은. 아마 이어질 질문을 하나만 더 하고 프론트에 질문 받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 다 아마 사실은 뭐 굳이 해외 아트페어가 아니고 국내 아트페어라서 좀 작품 좀 잘 팔고 싶기도 할 테고, 또 이제 어떤 하이 아마추어 경기에 계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프로가 될 수 있는지, 프로와 아마에 대한 우리 선생님의 생각, 그리고 혹시나 어떤 하이 아마추어를 포함하는 아마추어들 사진가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김영만이라는 이 동아일보의 사진 기자 출신의 우리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냐면 사진예술이라는 잡지를 처음 이제 임영동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그분한테 물려줬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자기 가족도 아니고 후배예요. 근데 후배한테 사진예술이라는 잡지를 물려줬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품이 우리가 짐작할 만한데, 그 김용만이라는 그분이 조금 사진예술을 만들고 나서 조금 있다가 부산에 와가지고 나를 취재하겠다 해서 내 그때 철항에 옥탑방에서 내 작업실이 있었는데 그거를 오셨더라고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프로 아마추어 경계를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거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어대는 사람 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유를 대가지고 뭐 때문에 사진 뭐였다 뭐 어쨌다 뭐 이거는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진을 누가 예를 들면 어디 가지고 와서 왜 이거 이래 하면은 먼저 뭐냐면 내가 그때 뭐 가까이 갈 수 없어가지고 뭐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하는 사람은 프로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아마추어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마추어 시절을 보내다가 프로가 됐잖아요. 근데 저는 아마추어 할 걸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혹독한 생활을 10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상당히 이런 다른 공부를 못해요. 근데 내가 사진 공부만큼은 하여간에 부지런히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 사진 찍는 것도 부지런히 하고, 다른 거는 게으른데 사진 찍는 거는 게으른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수영적으로 사진을 찍어대는 사람인 거죠. 근데 안도현 시 중에서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그거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처럼 저는 10년 동안을 정말로 내가 대상포진 1년에 3번씩 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철저하게 모든 걸 끊고 눈물나게 사진을 했어요. 우포에서. 전부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시기를 보내지 않으면 이 프로 사진가가 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그리고 뭔가 그런 깨달음 자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거예요. 조금 더 중복해서 얘기하면 사진 예술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사진 예술이라는 건 뭐라고 예술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연관이 있는 얘기들을 하시네요. 그런데 실제로 예술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예술은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이 컵 있잖아요. 컵. 종이컵, 요거 컵이 있어요. 자, 이 컵이 내가 사용되는 순간의 예술이 아닙니다. 이 컵이 사용되는 순간이 예술이 아니에요. 이 컵을 여기에 장식장에다가 탁 해갖고 모시는 순간에 이 종이컵도 예술이 됩니다. 미술관에 가서 탁 이거 예술품이다 하고 딱 거는 순간에 예술이 되는 겁니다. 예술 별거 아니에요. 자, 사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실용적이냐 비실용적이냐 하는 거예요. 비실용적인 게 예술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조 청자, 이조 백자 이런 거를 가지고 마구 맨날 개밥그릇이나 하고 그냥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물품 마시고 이러면 그거 예술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치가 없어요. 예. 근데 그거를 뭐냐면 장식장에 모셔갖고 절대 남도 손 못 대게 딱 모셔놓는 순간이 예술이에요. 제 작품 여기에 있는 이 작품을 집에 가가지고 딱 모셔놓는 순간이 예술이에요. 최고 예술이 됩니다. 예, 또 이제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고 하냐면 드러낸다. 진리를 드러낸다. 그렇게 얘기해, 고상하게.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예술이다. 진리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면 사건화 시켜가지고 드러낸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진하는 사람들 작업이 뭐냐? 드러내는 작업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가 발견해가지고 드러내는 작업이다. 드러내가지고 뭐냐면 사건화 시킨다. 사건이 뭡니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 요런 작품을 처음 만든 요게 예술품인 거죠. 네. 그리고 요런 진리 이거예요. 그래서 흔히 선생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어디서 본 듯한 거 찍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 거 따라서 해. 내가 저쪽에 송화가루 저걸 찍었어요. 송화가루를 찍어서 내 거다. 나는 송화가루다. 송화가루를 찍어서 저거는 내 거야. 자, 송화가루 벌써 딱 내가 비엔나에 원래 코엑스에서 전시를 딱 했어요. 책도 만들라고 책도 싹 지금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뭐냐면 송화가루 드론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내가 먼저 찍었으니까 내가 예술품을 만든 거예요. 누가 먼저 찍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뭐냐면 코엑스에서 내가 저걸 크게 사진해가지고 그냥 막 한번 빡 터뜨렸다면 책도 만들고, 예. 처음 사건 하시겠잖아요. 예술인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진리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데거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예술 사건과 등치한다. 이게 바로 예술 사건과 등치한다.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술 사진이라는 거는 예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처음에 내가 습작으로 아까 한 사람은 아마추어예요. 네. 나는 새로운 거를 뭐냐면 누구보다도 어떤 사건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러면 그게 프로인 겁니다. 네. 내가 아무리 잘 찍어도 잘 못 찍어도 새로운 진리 사건을 만든 사람은 예술가인 겁니다. 못 찍어도. 네. 잘 찍은 거는 그 다음에 세련미를 만드는데 자기가 개고생 해야 되고. 예, 반복해서 계속 해야 돼요. 예, 세련되게 만들려고 하면. 예. 그래서 프로는 하여간 열심히 해야 돼. 프로. 무늬만 프로면 안 돼. 프로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한마디를 굉장히 길게 하셨습니다. 한때 저도 이제 사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진정한 프로가 되어보려고, 저도 현직에 대학이 있습니다만 제 사표를 던지고 어떻게 한번 프로로 딱 뛰어 들어가 볼까 했더니 선생님께서 일단 퇴직하고 찍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멈칫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좀 사실은 조금 프로의 근성이랄까요, 프로의 맛이 어떤 건지를 좀 얼핏 알 것 같고, 늘 똑같은 사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칩니다만은 전시를 하려고 애들 보고 이제 좀 작품 내라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정작 그 사진이 없다라는 게, 저는 그걸로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네가 덜 찍은 거다, 어쨌든 덜 열심히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질문하고, 자, 여기 프론트에 계신 분들한테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사진가 전공체한테 내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럴 때 없으면 심심합니다, 우리. 네. 네. 저는 선생님 작품을 수요로 와서 보고는 너무 감동을 먹고 오늘 또 다시 와서 뵀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미카 씨가 저 작품을 보고 동그라미라는 걸 연상을 했다는데요. 저는 저걸 지금 다시 요 앞에서 딱 보니까 저게 어떻게 하나가 꽂혀 있는데 저기 물 파동이 저렇게 갈 수 있었을까? 지금은 이제 깊게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저 사진은 어떤 형태로 해서 태어났습니까? 네. 아주 이 질문을 너무 멋지게 잘하시네요. 우선 이제 그 질문은 제가 샌프란에 있는 대학에서 제가 이 석사 과정 학생들을 한 학기 가르쳤는데요. 그쪽에 있는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있는 사진 전공하는 학생들이 질문할 질문입니다. 와,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고.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면, 굉장히 멋있는 여자가 있어요.
아주 이 눈부실 만큼 아름다운 여성이 있습니다. 네. 그 여성을 보는 순간에 저 여성하고 어째 좀 말을 한번 좀 단 10분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여성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 10분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보통 깬다 이렇게. 네. 그 깬다 이랬을 때는 그 여성의 매력이 완전히 없어져. 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진을 맞아요. 금방 얘기한 대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거 왜 동그라미가 생겼고 파문이 어떻게 해서 이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순간 깬다 그 순간부터 이거 가치는 없어져 버려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하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찍었는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하는 순간에 모든 거는 깨지고 여기에 있는 아우라는 완전히 없어져요. 너무 멋집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예, 방금 질문자는 해운대 유명 갤러리 라곰 갤러리 조영호 대표십니다. 네. 작품에 대한 건 아니고 구시 선생님은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왜 안 입고 항상 청포 차림으로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편한 대로 요 정도가 편하거든. 양복을 입은 순간에 뭐냐면 저는 제 옷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불편해요. 지금 저는 양복도 입고 다니기도 한데 그냥 좀 불편해서 그 다음에 조금 작게 보이고 싶어요. 나는 그냥 키도 작은데 사람도 작은데 이 자체를 저는 그냥 사랑합니다. 그냥 요 자체로 그래서 절대 높은 무슨 키높이 구두도 신지 않고 되도록이면 낮은 거 지금도 신발도 그냥 땅에 딱 붙은 스니커즈를 신고 있습니다. 스니커즈. 예, 그래서 좀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뭐 자연스럽게 하기를 충족되셨습니까? 안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진 작가도 아니고 이런 거 사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조금 전에 저도 저기 동그라미가 굉장히 넓은데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걸 말을 하는 순간 가치가 없어져서 말씀을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진 보는 걸 한 번씩 좋아하는데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리고 감상하는 법이 뭐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도와줘야 되는데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진만 또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지? 막 이렇게 바닷가에서 비닐 이렇게 떠다니는 비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작품이라고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흑백으로 이렇게 처리했는데 그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보고 이거는 비닐도 이렇게 작품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아줬어요. 근데 그런 거를 도대체 알 수 없게 이렇게 하는 거 감상을 그냥 그대로 느낌 그대로 그냥 그분 사진은 저는 몰라요. 제 사진만 알아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예. 저는 이제 제 사진의 모성 이걸 모성이라고 합니다. 예, 모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제 사진의 모성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제 사진은 이제 전 또 다분히 뭐냐면 굉장히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제 사진은 수행적 사진이라고 얘기했는데 제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그래서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제가 얻은 것이 겸손이에요. 사실은 저는 근자감이라고 하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인간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나 건방지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건방지다고 많이 해요. 제가. 예. 그 다음에 옛날에 까도남이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아주 냉정하고 뭐냐면은 까칠하다. 그래 지금도 어떤 사람 여성 어떤 폰에 까칠 스승이라고 적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칠한 사람으로 그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 자신이
좀 싸가지가 없는 거죠. 아주 건방진 거죠. 내 나름대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데 굉장히 잘난 척 하면서 건방진 태도를 가졌죠. 근데 제가 정말로 우포를 떠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우포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줬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는 우포에서 살고 있는 그 동물한테 제가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이 뭐냐면 저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그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호시노 미치오라는 일본 사람 좀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알래스카에 가서 알래스카에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알래스카 동물학교를 다닙니다. 그 바람과 같은 사나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돼가 4권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거를 가톨릭 신자라 저쪽에 분도 수도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수사님이 요거 한번 보세요 하고 줬는데 그걸 내가 읽어본 지가 지금 한 20몇 년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책을 읽고 그 사람한테 반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실천적 뭐든지 실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동물학교 가서 이 동물을 배우고 거기에서 원주민들 인디안이죠. 원주민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생활하면서 이 고래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뭐냐면 완전한 자연인으로 삶을 마치거든요. 근데 지금 살아있다면 내보다 한 4-5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40대에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 알래스카에 그 텐트 생활을 3개월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춥기 때문에. 근데 그 3개월 동안 그 텐트 속에 살 때는 원주민들도 전부 총을 지녀요. 왜? 짐승들이 천지니까. 그래서 배고픈 짐승들한테 잡혀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총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텐트를 찍고 들어오는 불곰한테 잡혀서 죽어요. 근데 그 죽은 거를 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는 먹이사슬에 대한 체험처럼 저도 우포에서 그런 엄청난 훌륭한 체험은 안 했지만 저는 이 우포에서 사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떠나려고 했던 시기 19년째 됐을 때 저는 우포에서 그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체험이 바로 뭐냐면 야생 고라니가 저한테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아주 가까이. 예, 가까이 왔거든요. 사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자연사진, 저처럼 찍는 사진가들은 뭐냐면 사진이라는 거는 이 다가설 수 없을 만큼 다가서야 좋은 사진을 찍어요. 내가 카메라에 상관없이. 카메라가 나쁜 카메라일수록 더 가까이 찍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다가설 수 없을 만큼 가까이 다가섰을 때 교감도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이 얘가 뭐냐면 다가설 때는 이미 나는 필름이 떨어졌어. 10m 전에. 왜? 엄청 찍었기 때문에. 예, 새벽에. 저 멀리서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그 10m부터는 카메라를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차는 저 멀리 있었기 때문에 필름을 가지고 갔다 오면 이 안에 없어졌겠죠. 그래서 그 애가 내한테 다가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놓고 계속 그 고라니를 보니까 고라니가 평상시에는 옆에를 두루번 하고 와요. 근데 얘는 뭐냐면 내한테 직진하더라. 그리고 눈을 딱 마주치면서. 그리고 저한테 가까이 와서 쓰다듬을 정도로 가까이. 바로 이 순간이 뭐냐면 교감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뭘 느꼈느냐면 그의 눈빛이 뭐 아름답다 이게 아니고 그 순간에 바로 나는 그때 평상시에 책을 보고 공부했던 원시 시선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고 이 고라니가 바라보는 세상을 느꼈던 거예요. 그 고라니는 9년 동안 나를 바라봤어요. 몰래 숨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를 어떻게 해요? 아주 친근감 있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야생 고라니가 내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 내 눈은 최소한도로 뭐냐 하면 같은 시선으로, 눈높이를 하잖아요. 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내 눈에 이거 보였어요. 그 전에는 이런 거 내 앞에서 일어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찍지도 못했죠. 예, 그때부터 뭐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게 달라졌어요. 이것이 뭐냐면 상호 시선이에요. 적어도 사진가가 상호 시선을 못 느낀다 이랬을 때는 저처럼 이런 사진 찍는 사람은 상호 시선을 못 느낀다 이러면은 사진 맨날 뺏긴다라고 봐야 돼요. 남은 것 뭐냐면 어디서 종합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건데 그런 것만 찍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상호 시선, 제 친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가. 그래서 저는 뭐냐면 여기에 계신 귀한 분들하고 다 친구 개념으로 생각해요. 친구 같아요. 예, 한 분 한 분 다 친구처럼 이렇게 다 친구가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거를 우포에서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고라니가. 그때부터 저는 아까 얘기한 근자감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종합적으로 내 머릿속에 믹서된 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백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달리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것이 저의 솔직한 이 얘기입니다. 네. 아까 질문에 엉터리 이 얘기를 많이 했죠. 내가 쭉 다른 데로 빠졌는데, 예, 저는 제 모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에가 요 면이 있고 요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면이 A면이고 요 면이 B면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볼 수가 없죠. 그러면 볼 수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움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계속 엄청난 사유를 합니다. 생각을 엄청 많이 해요. 정말로 사유를 해서 여기에 딱 이르면 모서리에 이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도 모서리에 딱 이르면 양쪽이 다 보여요. 양쪽이 다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유의 끝은 모서리 여기 오는데 양쪽이 다 보이면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하는 순간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애매모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모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애매모호한 이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작품에 미술관에 가서 내가 전혀 이해 안 되는 작품들 걸려가 있어요. 자, 그것이 모성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로 사유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사유를 많이 해서 거기에 이런 경지에 이런 사람이 작품입니다. 그게 모성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 작품, 그러나 내가 보면 볼수록 멋지고 좋아. 그게 바로 뭐냐면 애매모호한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이러다 죽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거를 원하고 바라고 계속 그렇게 작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해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우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을 찾아뵀으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포가 늪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늪 그러면 타자 안에 나오지만 사람이 빠지면 이게 천천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그냥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포가 과학적 측정은 안 됐지만 1억 4천만 년의 역사를 지닌 그 켜켜이 어떤 쌓여진 어떤 시간의 흔적들이 있는 곳인데 선생님이 한 빠지셨대요. 예, 겨울에 사진 작업하시다가. 그러니까 몸이 들어가겠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돼요. 네. 모든 힘을 다 카메라를 최대한 밖으로 멀리 이렇게 던졌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사실 집에 돌아오면서 운전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충격을 먹었었어요. 아마 저도 지금 뭐 아프리카 뭐 킬리만자로 히말라야 이렇게 좀 작업을 해서 히말라야 전까지 개인전도 했었습니다만은 아마 그러한 영향들이 아마 그때 그 대화 이후가 아닌가. 제게 어떤 제 사진가 구박한테 정봉채라는 사람이 준 영향은 바로 그 부분. 늪을 작업하면서 사진 작업하면서 얼음이 깨져서 밑으로 빠지던 순간에 가장 먼저 한 작업이 모든 힘을 다해서 카메라를 제일 멀리 던졌다라는. 그래서 그 말씀했던 기억나십니까? 예, 자, 또 혹시나 지금 시간이 좀 그렇게 합니다. 혹시나 프런트에 질문 있습니까? 예,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우리 갤러리와 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사진 중심 사진 전문 구박 갤러리가 오픈을 하면서 이제 우리 정봉재 쌤을 모시고 지금 뭐 오픈한 지 10일 됐습니다. 오늘 9월 10일이죠. 사실은 좀 사진 문화의 어떤 그 지평을 조금은 넓혀보고자 시작한 이 구박 갤러리고, 구박 갤러리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도 제가 짧게 좀 그 홍보를 잠시 하면요. 포트폴리오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마추어 또 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사는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하고 몇 분들이 같이 심사를 하십니다. 객관적인 심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대학 교수의 직을 걸고 제가 보장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렇게 해서 무료 전시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구박 갤러리의 시작은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로 이 갤러리 탄생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지원과 어떤 그 좀 격려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주고 싶은 제가 사실은 좀 뭐랄까 선생님한테 좀 구박 갤러리에 대해서 한번 해주고 싶은 얘기가 없으신지 이 정도쯤에서 막 앞에 너무 쭉 깔아놓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사실은 사진과 관련된 모든 이 관련된 거를 이제 제가 사진가이기 때문에 이 사진과 관련된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우리 이 구 교수님이 LG 에드에 계실 때부터 내가 서로 인연을 맺고 있어요. 인연을 맺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거를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이거 뭐 갤러리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박 경제적인 그게 굉장한가 보다. 이 갤러리를 여기 시내 구도심이지만 이 중심에 이렇게 갤러리를 만들어서 이걸 과연 어떻게 운영할까 상당히 앞으로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야 되겠다. 또 이제 저를 오픈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갤러리라는 것이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런 것이 좀 어려워요. 이제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데 청담동에 있는 줄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그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4평짜리 그 낙가마라고 하는 그런 갤러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시장이 없는 자그마한 이런 갤러리를 하다가 이 16년 만에 앞에 100억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16년 만에. 그리고 안에 작품을 100억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200억을 번 거죠. 돈을. 그런 갤러리는 자기 아들 1명, 딸 2이를 전부 미국 유학시켜가지고 전부 갤러리스트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글 쓰고 너무 영어도 잘하니까 너무 중학교 때부터 영어 보내가지고 아예 수업을 시킨 거예요.
아트 매니저로. 그래가지고 큐레이팅을 너무너무 잘하고 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공한 갤러리도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했느냐 하면 결국은 뭐냐면 이 갤러리도 이윤 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잘 해나가고 있고 4층을 몽땅 그 청담동에서 핵심적인 그 코치 바로 옆 뒤에 있는 건물인데 그 갤러리가 바로 건너편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매니지먼트가 안 되면 이 갤러리는 어려워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구 교수님의 그 이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상향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여기에 어떤 간에 사진판을 만들어서 사진놀이를 좀 잘 해가지고 이 정말로 뭐 아마추어든 프로든 갖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공간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어디서 뭐 논팔아서 뭐 하실런지 그거는 잘 모르겠었는데 하여간 굉장히 지금 현재의 시작은 참 너무 이 생각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 조금 이렇게 좋은 말씀은 좀. 걱정이 돼가지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작품이 좀 큰 작품이 하나 팔리려면 내 마음속으로는 좀 여기에 좀 이렇게 작품 큰 거 하나 팔면은 우리 저 여기 갤러리에 조금 이렇게 좀 내놓고 싶은 생각. 뭐 하여간에 뭐 금전적으로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예, 그러면은 아까 포트폴리오 뭐 심사 해가지고 작품 한두 명 좀 그 내 작품 팔면 이게 저 전시할 수 있는 경비가 나오지 않겠어요? 뭐 그거라도 하고 싶어요. 근데 과연 뭐 작품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뭐 제가 또 해석을 하면은 작품이 좀 부담스럽다면 오늘 집에 가실 때 옆에 있는 책은 완판을 해둘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구박갤러리는 지역 골목의 작은 미술관에 어떤 실험을 홀로 쓰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3,000원을 받고 있는 데는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입장료 3,000원을 받으면서 전기세는 충당하려고 일단 월세는 제 봉급으로 어떻게 커버를 하더라도 뭐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뭐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가르쳐 줄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진가는 전시를 해야 된다. 사진가의 명함은 사진집이어야 되고 사진가라면 전시를 해야 된다. 출력을 해보고 액자 작업을 해보고 마침내 전시를 했을 때 나도 내 작품을 만나는 순간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거기에 대한 부담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약간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전시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뭐 구박갤러리에 한번 상담을 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우리가 좀 이러면서 좀 사진 문화의 또 지평을 조금 넓혀가야 될 것 같고, 제가 정문철 선생님께서 P&I라든가 그 아트페어에서 혁혁한 지금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명성을 떨치시고 계시지만, 저는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 특히 아트페어, 아트부산이나 바마 이런 거 갔을 때 왜 해외 그 사치나 아트바젤 이런 데는 사진과 그림의 비중이 6대4 내지 5대5인데 왜 우리 9.5대 0.5도 안 되느냐. 화가 나서 이사장한테 한번 항의를 했더니 교수님 그거는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사진가들 몫이지 않느냐. 사실이죠. 예. 뭐 대한민국 사진 갤러리가 몇 개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약간 핀잔을 들었는데, 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그 정묵실 작가 어떤 초대전 그리고 어떤 이런 작가와의 토크를 통해서 이런 에너지가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같이 뭉쳐갑시다. 자, 지금 이제 그 질문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 사진 동지들 또한 그 프로페셔널한 정말 그 각 지역에서 프로로 활동하고 계신 사진가들 그리고 후배도 계시고 또 사진 애호가들도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정봉채가 얘기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있으신지
앞에 물론 지금 쭉 어떤 그 정몽치의 사진에 대한 얘기, 왜 우포인가, 그리고 아트페어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스님께서 한번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해야 돼요.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금 사진 비율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진가가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뭐 나는 재미로 사진 하는 분도 있고 사진 안 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데, 이제 또 꿈을 엄청 꾸고 있는 하이 아마추어 사진가도 계시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 3월 달 미국의 3월 1일부터 뭐냐면 이 3월 30일까지 3월 달 한 달 동안 뉴욕을 가시면 이 그 아트 쇼 기간입니다. 그래서 뉴욕은 전체가 그냥 예술의 도시로 완전히 변해요. 자, 그럴 때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 사진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걸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중에 아모르쇼라는 것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모르쇼가 제일 큰 쇼입니다. 그 쇼가 생기면서 셔틀버스를 타고 위성쇼들이 한 12개 정도 생겨요. 근데 위성쇼 하나가 우리 백스코에 우리 아까 바마나든지 아트 부산만 한 게 12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모르쇼는 그보다 훨씬 크고요. 자, 그 쇼를 한번 딱 가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전부 사진이에요. 우리가 전부 아트 부산에 가서 보시면 전부 그림이듯이 그쪽에 가시면 전부 사진이에요. 사진이 60%를 장악했어요. 이거는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가보시면 알아요. 저는 그 아모르쇼를 두 번 갔거든요. 두 번 참석을 했어요. 작품을 가지고. 근데 뭐냐면 가서 보시면 내가 정몽채라는 사람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근데 지금 여기 시골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진을 우습게 알아요. 제가 촌에 있잖아요. 우포 이 창녕에 저를 알아보는 사람 없어요. 자기 동호인들 사진 찍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나 내나 똑같아요. 나는 그 사람들 뭐라 하지도 같이 놉니다. 같이 그냥 사진 전시도 같이 해요. 창녕문화예술회관에서 하자면 전혀 나는 뭐 뭐냐면 내가 격을 차린다든지 일 안 해요.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을 제가 교육시키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냐 같이 놀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냥 같이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뉴욕이라는 세계 최고의 도시를 가보면 알아요. 그럼 부산도 사진을 갖다가 그래도 부산은 제2도시니까 조금 낫지만 서울은 더 낫죠. 그런데 뭐냐면 여기에 예를 들면은 창원, 우리 울산에 권일 선생님도 오셨는데, 울산은 권일 선생님이 워낙 뭐냐면 이 저변 확대를 많이 해가지고 조금 괜찮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울산 잘 모르겠는데, 그 우리 창원 창녕 이런 데는 그냥 그러니까 촌으로 가면 갈수록 사진은 그냥 얻는 것, 그냥 누구나 찍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시작해갖고 1년 2년 돼가지고 맨날 그 뭐냐면은 내가 봤을 때는 ABC도 안 되는 사람이 내하고 같이 동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럴 때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기는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런 에너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그냥 사는 거고, 가끔은 이런 솔직한 얘기로 뭐냐 하면 손흥민이가 뭐냐면 조기 축구에서 노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막 그것도 재미다 뭐 이래. 다 같은 인간인데 뭐 구분할 거 뭐 있노? 그래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진 그러면 아까 프로 이제 내가 지금 아마추어인데 나도 그런 대열에서 한번 놀아보고 싶다 이러면은
갤러리에 픽업이 돼야 돼요. 세계적인 모든 쇼는 개인이 참석할 수 없습니다. 갤러리가 참석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 작가를 초대해서 뭐냐면 쇼에 초대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트페어, 아까 얘기한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갤러리가 참여시키는 거지 개인이 하는 거가 아닙니다. 엔트리 자체를 이 갤러리가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진가는 갤러리에 잘 보이려고 하질 않아요. 아마추어든 프로든 간에 갤러리를 무시해. 근데 제가 있는 아까 얘기한 청담동에 있는 고 줄리아나 갤러리는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1년에 2,000명 정도가 포트폴리오 가지고 심사하러 옵니다. 갔다가 뒤밀어요. 내가 밥 먹고 있는데도 갔다가 와서 봐달라고 이래. 자, 여러분들이요 좋아하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는 파리의 작가가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가. 자, 지금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념관. 거기를 가보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면요 실제 브레송이 가지고 다니는 포트폴리오 북이 있습니다. 그 포트폴리오 북이 가죽으로 딱 돼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를 하나 사왔어요. 거기에서 판 거를. 근데 뭐냐면 그걸 그대로 인쇄해 가지고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사왔는데, 그 가죽 원본을 유리관 속에다 딱 집어넣었는데요, 그 가죽이 얼마나 들고 다녔는지 그 가죽이 다 헤어졌어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 갤러리마다 디렉터한테 다 보여준 거예요. 예, 다 보여주면서 내 작품이 이런 거니까. 브레송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겠어요? 브레송 아쉬운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보여줬어. 나는 브레송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가봤는데, 살았다는 그 아파트 르브르 앞에 있거든요. 거기에도 가서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르브르를 바라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 브레송이 찍었던 데도 다 가보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포트폴리오 북, 그걸 보고 저는 감동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참 이렇게까지 했구나. 근데 우리나라 사진작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보여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 잘난 맛이 사는. 그래가지고는 뭐냐면 아무데도 갤러리가 픽업 안 하죠. 그 갤러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우리 구박을 완전히 뭐냐면은 능력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포트폴리오 심사하고 해가지고 뭐 전시도 시켜주고 뭔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회 같은 거를 뭐냐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안 하고 내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감 받아먹을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자기 이 발전 비전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노력을 그런 것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하게 내가 프로가 되고 싶다 뭐 이러면 자기 포트폴리오를 먼저 만들고 그걸 가지고 와서 뭐냐면 갤러리에 진입해야죠. 어떤 갤러리가 됐든 간에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갤러리에 픽업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작은 부산의 뭐 바마나 아트부산 이런 데도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작품이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작품은 뭐 취향적으로 누가 자기 작품을 구매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거는 뭐냐면 하나의 자기 영향력이기 때문에 이제 힘을 받는 거죠. 에너지를 받는 거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갤러리가 중요해요. 갤러리는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사진가들이 전부 아마추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프로 사진가들도 그렇고, 그냥 전시 약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갤러리에 여튼 간에 자기가 픽업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냥 되는 거예요. 저도 우연한 기회에 픽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줄리아나에 저는 화랑미술제라는 부산에서 하는 걸 인사동에서 갤러리에서 한번 나가보자 해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내 작품 보고 바로 중국 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중국에 투어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2009년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중국에서 처음 실패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에서 조금 대박 났죠. 그래서 그때 그냥 전속하자. 비행기 안에서 사인해줬어요. 이제 자기들이 잘 팔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갤러리에 픽업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이제 프로 꿈을 꾼다면. 아주 구박 갤러리는 픽업한 작가가 없습니다. 무한대로 열려 있습니다. 무한대로 열려 있고. 아까 이제 스위스 바젤 얘기 좀 더 하면요. 스위스 바젤에 가보니까 정말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스위스 바젤은 뭐냐면 세계 비밀 계좌를 여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밀 계좌 있는 사람들 다 초대 다 해버려요. 그래서 스위스 바젤이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4일 동안 4조 원이 발생합니다. 4조 원의 작품을 구입해요. 근데 하루에 200대씩 그 바젤이라는 도시가 20만 밖에 안 됩니다. 이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20만 밖에 안 되는데 비행장은 김해공항 비행장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바젤 아트쇼 때 받기 위해서 비행장이 그렇게 커요. 개인 비행기가 하루에 200대씩 떴다 앉았다 해요. 그 바젤 기간 동안에. 근데 그때 가시면은 금방 이야기했던 이성소, 볼타 이런 그 뭐냐면 볼타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포토도 있어요. 바젤 포토가 생겼어 새로. 근데 그 여러 가지 생겼는데 이것이 뭐냐면 쭉 이렇게 부스를 구경하러 가잖아요. 근데 부스를 안 보고 이렇게 쭉쭉 이제 작품을 보러 다니면은 작품이 신디 셔먼 작품만 꽉 있어. 30억씩 해요 전부 다. 그 신디 셔먼 그 사진 작품들. 근데 작품이 크기가 한 제 뒤에 있는 저 정도 돼. 저런 게 한 뭐 30억씩 하는 것들이 쫙 걸려가 있어. 신디 셔먼 건 거기 가면 다 구경해. 예를 들면 그런 부스가 전부 신디 셔먼 거. 이건 뭐야? 이러면서 딱 보면 뉴욕 갤러리예요. 뉴욕 갤러리는 내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전부 사진이에요. 전부 사진만 다 가지고 와요. 그런 무슨 얘기냐면 현대 예술의 리더가 메카가 뭐냐면 뉴욕입니다. 그럼 현대 예술을 장악한 게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갤러리에서 취급 안 하는 갤러리는 모던한 갤러리로 전락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부산에 이제 이렇게 우리 구박 갤러리처럼 사진 전문 갤러리가 아니라 사진 위주 갤러리, 중심 갤러리, 갤러리, 뭐 하여간 이게 뉴욕을 뺨치는 갤러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아트 바젤 개 하나 될까요? 오늘 뭐 개를 하나 만들었어요. 오늘도 스위스 한번 구경하고. 갤러리를 위한 펀드를 하나 만들면 안 그래, 되겠어요? 펀드 사진을 좋아하는 펀드 사람 개념이 요즘 좀 많이 한 달 아주 작은 돈이라도 감사합니다. 예, 그 제안 몇 번 받아서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제가 괜찮으시면 전화번호나 저기 혹시나 그 저기 이메일 주소를 좀 주시면은 사실은 이런 연락처들 차후에 구박 갤러리의 소식망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요. 그리고 오늘 사실 저는 이 자리 이제 그래서 두 분이 또 오르네요. 지금 제가 굳이 밝히냐 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월세 50%를 감면해 주신 건물주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제 취지를 이해하시고 월세 220인데 오늘 110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110을 제 봉급에서 제한다는 것을 퇴직 때까지 허락해준 제 집사람이 갑자기 아무튼 구박 갤러리는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의 어떤 사랑방이 사실은 10일밖에 안 됐는데 오늘 또 서울에서 같이 오셨지만 경주, 울산, 저기 전주, 포항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앉아서 사진에 대한 얘기, 어떤 현대 사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시고 그게 참 즐겁더라고요. 사실은 즐겁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즐거움이 앞으로 가득한 어떤 사진을 통한 어떤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갤러리로 계속 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정묵재 작가를 모시고 사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거의 다 끝을 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나 선생님 기분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프론트에서 질문 뭐 한두 분 혹시나 더 계시면은 그 중에 내가 좀 이것도 이 질문 생각했다 싶은 분 혹시 없으신가요? 아, 그리고 참 제가 그 전에 이건 뭐 제가 사회를 맡은 제 어떤 좀 월권인 것 같은데 꼭 소개를 해드릴 한 분이 좀 늦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그 카메라를 가지고 계시면 아마 거기다 렐리즈를 쓰실 겁니다. 그 렐리즈를 아마 대부분 다 SMDB를 쓸 거예요. 다들 일본 거 내지 중국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당당히 대한민국 거고 부산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만든 기업은 현재 지금 조명으로 세계 3대 기업입니다. 예, 스웨덴의 프로포토와 중국 기업과 한국의 SMDB 그 대표이사 오셨습니다. 예, 예, 김준석 대표님, 예. 저는 그 사진 장비 그 제조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사진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적으로도 많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사진 영상 뭐 장비 그 제조 회사라고 보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제가 2003년도에 원래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사진가였는데 그 사진 장비 연구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 지금 20년 가까이 지금 사진 장비 연구를 계속 하다가 지금은 이제 많은 나라에 수출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진가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회사가 조명 사업까지 이제 하게 됐어요. 회사 위치는 이제 부산 그 삼락동에 있어요. 사상구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한번 오시면은 여기 밑에 커피숍도 있고 장비 그 전시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한번 시간 나실 때 뭐 유튜브에 SMDB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은 많은 그 이렇게 SMDB가 뭐 하는 곳인지 알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우리 SMDB가 국내 기업으로서 정말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조 박사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또 해주셔가지고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쿠박 갤러리 찬스를 쓰시면 아마 모든 제품의 30%. 예, 뭐 좀 사실은 그 제가 참 그 우연히 저희 학교 제 소속대 학교 밑에 있는 기업인데 알게 됐는데요. 아, 내가 정말 좀 탐하고 싶다 싶을 정도로 우리 젊은이들이나 사진계에서는 아시겠지만 스웨덴의 프로포토를 요번에 제압할 만한 신제품을 냈어요. 아마 그 앞으로 아마 상당히 떠들썩할 것 같은데 그게 부산의 강소기업이라는 거. 저 사실 사진하면서 이런 SMDB를 알았다는 걸 굉장히 뿌듯한 어떤 전 사실로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 다음에 어떤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우리 부산의 기업입니다. SMDB 좀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자, 제가 쌤 어떻게 그래도 쌤 뭐 질문 뭐 한두 번만 더. 네네. 이대로 못 끝내시겠다 합니다. 자, 프론트에 정말 멀리서 왔거든요. 예. 그럼 제가 한 번만 더 해도 네,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제가 좀 폭이 넓어졌습니다. 사진에 대한 이 감상의 느낌이 저는 해운대에서 그 고은 사진 미술관을 가까이에 있어가지고 그냥 자주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을 쭉 접한 거하고 저번 수요일날 작가님의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지금 오늘 말씀을 하신 것들이 속속들이 제가 느낀 느낌이 다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고 이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 이 사진이 이제
앞으로 갤러리에 많이 걸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제 사진이 걸리려 하는 그런 것들이 작가님들을 뭐 이렇게 서로 알 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도 역할이 또 될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사진은 이제 실제적으로 장르가 굉장히 이제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이제 사실은 장르를 구분시켜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정보 전달이 이제 목적이 있는 게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진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술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간단하다는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 기록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취미 오락으로서의 이 사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술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르들별로 이제 사진을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진 하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장르 중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처음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저의 그 어떤 이 미학적 이제 으로 접근한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진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제 금방 이야기한 대로 뭐 내가 기록을 중시한 사진 작가가 있고 이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어떤 그런 사진들을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다면 아마도 이제 다 이렇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우리 한국의 사진이라는 게 물론 진짜 숨은 고수들도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사진 잘 찍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그런 사람들을 좀 자주 전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그렇게 사진 잘 찍은 사람 아니에요. 운이 조금 있어갖고 페어에 좀 나간 편은 아니고, 원래 사진을 못 찍었는데 그렇게 이제 날마다 찍다 보니까 조금 세련된 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분. 네. 저는 미국에서 이제 젬쿤스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이제 갤러리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작품 보니까 굉장히 화적이에요. 화적이다.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포토샵으로 작업을 좀 하세요. 네. 포샵? 깬다. 아니 저는 이제 작품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뭐냐면 뭐 포샵을 한다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작품의 완성도가 뛰어나면 그 작품은 너무 이제 좋은 거죠.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저도 아까 전자공학을 나왔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선생을 했어요. 내가 부산에 84년에 컴퓨터 과목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선생 1호입니다. 내가 84년에 선생을 시작했거든요. 부산에 처음 모집할 때 내가 선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하고 친하죠. 그래서 포샵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제 대학원 논문이 이 사진, 저는 대학원을 사진을 나왔거든요. 근데 논문 자체가 이 포샵으로 하는 몽타주, 그때 아무도 안 했을 때 내가 그런 걸 한 거예요. 근데 그 논문이 그걸 써가지고 내가 대학원에 석사를 했는데, 그만큼 내가 포샵
처음에 나왔을 때 89년에 나왔거든요. 포샵이.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하고 했는데 기술자죠. 예,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거는. 근데 이 제 사진은 이 포샵이 일체 없습니다. 예, 그냥 날 것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보면 문화적인 예, 예, 예.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 말씀 잘하셨는데, 예, 이제 회화적인 거는 뭐 저는 세련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매력이 있는데 예. 혹시 이렇게 인조 인적으로 예. 이렇게 좀 그런 이렇게 물결 모양들이 너무 가부잡잖아요. 조금 자연스럽진 않지만 굉장히 매력적이죠. 하여간 뭔가 있겠죠. 작용하는 게 있는데 내가 하지는 않았죠. 자연스럽게 이제 작용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작용이 이제 사진 이 한 장을 딱 보고는 아, 저 사람이 뭐 이거를 작대기를 뭐 쳤나 뭐 했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아침에 동투는 서광입니다. 서광인데, 네, 서광인데 그 이제 내 이 시리즈가 이 적어도 100점 정도 있죠. 이 막대기를 가지고 하는 시리즈가 100점 정도는 있는데 이제 여기에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맞아. 겨울에 있으면 좋겠네요. 내가 작품 좀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다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없네. 아쉽게도. 아, 여기 있네.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작으니까 아쉬워가지고인데, 요거는 지금 얼음이거든요. 자, 얼음이 얼었어요. 지금 늪 한가운데에 얼음이 얼었어요. 근데 여기에만 지금 계속 이 지금 현재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 어떤 사람이 요 밑에다가 모다를 달았느냐 이래요. 근데 나는 우연히 가다가 발견해갖고 찍은 거예요. 이거를. 근데 여기에 내가 아무런 것도 안 하고, 근데 밤새도록 뭐냐면 이 파동이 있으니까 여기 얼음이 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런데 나는 이건 오후거든요. 나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늪에 오후에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젯밤에서 이 얼음이 얼었는데 낮에는 좀 녹아요. 근데 이게 밤새도록 계속 파동이 생기니까 이쪽에만 뭐냐면 얼음이 얼지 않고 파동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작동도 내가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네, 그리고 이것도 포샵으로 했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조금 더 멋지게 세련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이걸 포샵. 네. 근데 저는 표 안 나게 할 수도 있어요. 표 안 나게 할 수도 있어요. 네, 표 안 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표 안 나게 하는 게 최고의 이제 전문가죠. 근데 나는 그냥 자연사진가니까 아까 얘기했죠. 뭐 나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아주 미학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하지. 그 실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포샵을 잘하고 사진을 잘 찍어서 우포 들어가서 우포에서 작업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나는 자연이 좋아서 우포 간 거예요. 가서 그냥 내가 잘하는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사진을 잘 찍으려고 사람들은 여기 내하고 가까운 오래된 사람들은 저 사진을 잘 찍으려고 우포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그렇게 한 번씩 얘기할 때도 있고. 근데 내가 조금 사진가니까 사진 좀 잘 찍으려고 우포에 와서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우포 늪의 안에서 내가 있을 때 가장 뭐냐면
지금도 내가 에너지가 좀 빠졌거든요. 근데 나는 우포에 딱 들어가서 그 우리 집은 우포 늪가에 있어요. 그래서 그 늪가로 딱 들어가서 우포에 가서 그 냄새를 딱 맡는 순간 내가 이 충전이 돼 에너지가. 그래가지고 너무 막 에너지가 우포에서 지금도 내가 얘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우포에서는. 근데 우포만 벗어나면 힘이 없어요. 자, 네, 웃으려고 해본 얘기입니다. 근데 그만큼 늪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일체 얘기 안 했지만 사실은 늪은 뭐냐면 모성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의 탄생이 늪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먹이사슬의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최상위까지 있어요. 그래서 늪이라는 곳이 이 여자의 이제 어머니의 자궁이다. 그래서 저는 그 늪에 가는 순간 그런 것을 느끼는 거 봐요. 행복 뭐냐면 그래서 네, 늪에서 그냥 있는 겁니다. 네. 여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시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한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열흘 만에 왔습니다. 첫날 오픈할 때 한번 오고 지금 오고 이렇게 좀 우리 이 구박사님한테 미안한데 그리고 뭐 저 그쪽에 전시장에도 못 가보고 F1963도 잘 못 가보고 날 오픈할 때만 이틀 호텔 준다 해서 호텔에서 이틀 그리고 제가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대부분 김강석거리가 있잖아요. 네? 김강석 거리. 제가 네네.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포 가다 보면 목포 제방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정봉채 제방이 하나 생겨야 되겠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진 기초하시는 분들 이제 강의 하다 보면 저한테 가끔 질문해. 제가 우포 자주 가거든요. 저 양반이 몇 년 정도 여기 살았습니까? 얼마나 살 겁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평생을 다 바쳤다. 그리고 스스로 종신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본인 생각 어떻습니까? 본인 생각은 정말로 내가 종신할 때까지 거기 있을 거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우포에서 그냥 처음에는 10년만 하려 했죠. 근데 아까 고라니가 나를 잡아가지고. 근데 실제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사진을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진적으로나 또 내가 가면 갈수록 더 좀 인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점차적으로 이제 그 사유의 폭이 넓어지면서 좀 더 겸손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물이라는 게 제일 낮은 것이고 저는 항상 물을 바라보고 물을 찍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 사진이 전부 다 반영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저는 뭐 겸손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전부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런 것만 찍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겸손할 때 보인다라고 저는 얘기해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세가 없으면 보이는 게 없어요. 시건방져가지고 안 보여요 그냥. 근데 내가 진짜 겸손해질수록 보이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저는 이제 집을 짓는 순간에 내가 여기에서 이제 평생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까 금방 굉장히 고마운 말씀인데 제가 죽고 나면은 뭐 정봉채 길이 생긴다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거 해봐야 뭐 하겠어요? 부질없는 짓이지. 내 죽고 나서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뭐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꿈을 안 꾸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냥 막 먼지같이 막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년 7월에 창녕군수 나가실 분 없습니까? 우포늪이 창녕군 소속입니다. 그게 스스로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뭐냐면 내 자신이 혼자서 작가라는 거는 혼자서 작가가 크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주변에서 뭐를 만들어줘야지 자기 자신이 혼자서는 안 돼요. 여럿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힘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재단이 만들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 작가가 하나 탄생하는 데는 정부가 밀어줍니다. 나라가 밀어요. 그 다음에 기업이 밀든지. 그런 나라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계속 후원하고 그 사람 작품만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는 거지. 개인이 한다는 거는 힘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흙이 돼서 그냥 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설렁설렁 살고 있는 거죠. 그냥 내가 1년에 작품 팔아서 2천만 원 버는 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한 달에 1년 연봉 2천만 원짜리. 저기 강원도 원주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떤 소설가 한 분의 게 있죠. 또 제주도를 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창녕 우포에 정봉채 길 내지 정봉채 언덕 이런 한 꿈꿔볼 수 있는 즐거운 것 같아요. 후박 갤러리가 한번 어떻게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실 때 좋아하는 명함이 하나 있어요. 저는 디렉터를 맡고 있는데 제 명함입니다. 앞에 명함은 여기 우리 후박 갤러리 전용 폰 번호고 뒤에 건 제 개인 번호인데 하여튼 앞에 번호로 문자를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쓰고 계신 그 부분 퍼스널한 영역이라서 오픈을 안 시켰는데 연락을 주시면요. 후박 갤러리 앞으로 소식 같은 것들 또 방금 나눴던 이런 정말 이 정도 사진가 엔젤 아담스에 비견될 한국의 어떤 정봉채라면은 우리가 좀 힘을 보탤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주신다면 한번 그런 시도 좀 즐거운 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즐거운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귀한 시간들이었고요. 저는 오늘 선생님 말씀 중에서 참 많은 얘기들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거 필기까지 했는데 미적 실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제게 오늘의 정봉채의 한 줄 카피는 최고의 가르침은 같이 노는 것이다. 최고의 가르침은 같이 노는 것이다.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했던 이 1시간 반의 시간이 그것에 대한 증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어떤 사진을 통한 즐거움이 있길 바라고요. 정말로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정말 어려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많은 질문과 많은 어떤 프론트의 응답에 응해주신 정봉채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